ADHD가 있는 아이가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게 아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뇌에는 시간을 인지하고 재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ADHD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재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어쩔 때는 훨씬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ADHD는 특히 시간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지루한 시간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길게 느끼고 또 재밌어 하는 것들이나 또 긴 활동들을 할 때는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이제 30분만 더 놀고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30분이 지난 다음에 집에 가자고 하면은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는 너무 조금밖에 못 놀았다고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ADHD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를 이해하는데 저도 도움이 됐는데요. 실제로는 게임처럼 하기도 하거든요. 아이랑 이제 방법은 간단한데요. 스탑워치를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속으로 10초를 세는 거예요. 그래서 10초가 다 된 것 같을 때 10초라고 외치고 스탑워치를 멈추는 거죠. 그래서 10초에 더 가깝게 10초를 외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. 먼저 결과를 알려드리면 보통 ADHD 아이는 10초보다 더 짧게 말을 하고요. 이제 일반인들은 10초에 가깝게 또는 좀 더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 ADHD를 가진 아이는 이렇게 짧은 시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느끼는 거죠. 이걸 이제 과잉 추정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까 전에 우리 몸에 그 시간을 재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시간을 재는 장치가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를 볼 때 쓰이는 이제 뇌가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이제 긴 시간, 총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이런 거를 보고요. 또 1초, 2초, 3초 이런 짧은 시간이 소뇌가 미세한 시간을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전두엽이나 소뇌의 기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가 참고 기다려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느낄 테니까요. 그런 기다리는 고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겠죠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될 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아이가 되게 괴로워하잖아요. 막 그 시간을 못 참아 하고.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놀았는데 나 아직 못 놀았는데 많이 못 놀았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놀았다고요? 하면서 시간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시간 약속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아이한테 뭐 이제 5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와 아니면 10분 있다가 보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은 절대 그 시간에 나타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.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제 아이를 이해하기 도움을 주는 뭐 실험 같은 거라고 할까요? 한번 책을 한번 읽혀보시고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. 저희 아이는 책 읽는 걸 매우 좋아해요. 그래서 뭐 흔한 남매나 전천당 그리고 푸른 사자 와니니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요. 책을 읽을 때는 또 이런 또 시간관념이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한 다음에 뭐 한 이제 2분 뒤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것 같다 하고 물어보면은 아이는 뭐 1분 아니면 뭐 30초 이렇게도 답합니다.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ADHD 아이는 실제 또 시간보다 되게 짧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걸 이제 과소 추정이라고 합니다. 아까는 이제 과잉 추정한다고 했었죠.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시간이 긴 활동을 할 때 또는 이제 집중해서 있던 시간 동안은 그 아이의 인지 영역에서 또 이게 사라져 버리고 남은 시간들만 생각이 나니까 훨씬 짧게 느끼고 또 아까 전처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 짧은 뭐 10초 같은 시간들은 더 이렇게 길게 느끼는 과잉 추정이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이제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아침에 나갈 때 준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요. 저희 집은 이제 와이프가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등원시키고 등교시키고 출근을 하는데요. 아이가 이제 바쁜 아침 시간인데 막 느리적 방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 데까지만 30분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속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. 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야 늦었다 하면은 막 준비물도 안 챙기고 그냥 그대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막 보인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처음에 깨웠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절대 이제 늦거나 서둘러 나갈 시간이 아닌데, 깨웠을 때는 제대로 안 움직이고 이제 민기적 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남아서 막 와이프는 속이 타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 너 늦었어 빨리 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에는 이렇게 부팅이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얘가 깨어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전두엽하고 손해의 문제죠. 그래서 이제 우리 뇌 안에 있는 그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,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숙제나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아이가 이제 집중력을 또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집중력이 흩어진 또 시간 동안에는 실제로 그 주의 집중이 없어진 동안에는 시간이 또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흘러가 버린 시간이 뇌에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더 시간이 적게 흘렀다고 느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일반 아이랑 ADHD 아이가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게 이게 단순히 아이의 노력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? 저는 타이머라는 걸 쓰는데요.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, 공부하는 시간, 쉬는 시간 이럴 때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지켜야 될 때 자주 쓰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시간을 인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뇌의 시간 감각을 믿지 말고 이렇게 외부 장치를 사용하라는 거죠.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. 이제 타이머인데 좀 크기가 크죠. 일반적으로 나오는 타이머보다 이게 더 크고요.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돌리면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시각적으로 10분이 남았구나, 5분이 남았구나,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머가 울려요. 그래서 아이랑 뭐 공부하거나 쉬거나 놀 때 항상 요 시간을 맞춰놓고 우리 15분만 같이 이거 하자, 놀이 이제 15분 하고 끝낼 거야, 이런 거 알려줄 때도 편하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자석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냉장고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한테 쓰지 않을 때는 요거 냉장고에 붙여놓고 요리할 때 뭐 30분이나 15분, 뭐 5분 이렇게 삶을 거나 이런 거 시간 잴 때도 편해서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 제품을 안 쓰고 타이머 이제 플러스라는 제품을 썼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위에 요 타이머 위에 손잡이가 있는 버전인데 이거 먼저 사용하고 되게 잘 썼다가 그때 뭐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잘못해가지고 놀면서 아이가 또 밟아버려가지고, 아시죠? ADHD 저 아이들 그 주의 집중력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밟고. 네, 아무튼 그래서 타이머도 하나 보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이제 망가지고 난 뒤에 새로 산 건데,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온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, 뒤에 이제 또 다리가 있거든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이것도 테이블에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. 지금 화면에 안 보일 텐데 아무튼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이제 세워서 쓸 수도 있고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게 이제 장점이라서 이게 좀 더 좋아 보여서 한번 사봤어요.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모난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요. 타이머 플러스는 이게 약간 동그랗게 생겼거든요. 손잡이가 있어서 그건 되게 편해요. 생각보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잡이가 달려있으니까 여기저기 가져가기도 좋고, 일단 제가 쓰는 것보다 아이가 쓰니까 아이가 자기가 놀러 갈 때 그거 손잡이로 이렇게 타이머 들고 가가지고 아빠 저 30분만 놀게요 하거나 저 이거 5분만 더 해도 돼요 하면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이 넘어가지 않게끔 알람이 울리면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바로 멈추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 정한 시간을 지켜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또 ADHD가 있다고 하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게 이런 타이머 제품을 집에서 한번 써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제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못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다만 이제 나무라지 않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 사용해서 아이가 이제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또 아이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